자,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산업안전지도사 단답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 이제 6번 2022년도 기출해설이죠. 6번부터 이제 그 논술형에 들어가고, 논술형은 하나당 배점이 2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꽤 크다. 단답형에 해당하는 거를 전부 다 맞춰서 25점이랑 요거 한 문제당 25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술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3차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3차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법규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긴 해요. 법령이나 뭐 시행령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기술사에 해당하는 면접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 기술사보다는 이 지도사가 3차에서 그 법령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본다. 주로 질문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논술형에 있는 거를 입으로 따라 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를 준비하면서 3차까지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쓰고 말로 읊는 연습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봅니다. 보일러 가동 시 발생전기 이상 요인으로서 프라이밍, 포밍, 캐리오버 현상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캐리오버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밍, 포밍, 캐리오버 아주 쉬운 용어 중에 하나지만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산업안전 지도사가 기술사랑 다르게 응시 조건이 없고,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 뭐 기사나 산업기사나 이런 거를 취득한 다음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혹은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의 뭐 시험 면제 거 패스하고 이제 뭐 바로 3차 뭐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응시 조건이 없다 보니까 나는 기계 전공이 아닌데요 하는 분들도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듀피디에서 기계 쪽 기출 해설을 할 때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강의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내용을 이걸 다 안다 이런 분들은 좀 배속을 한 2배속이나 해서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밍, 포밍, 캐리오버에 대한 용어 설명부터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캐리오버를 알아야 돼. 선생님 거꾸로 알아요? 거꾸로 하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는데 거꾸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거꾸로. 보일러 속에 용해 고형물이나 고형물이 있구나. 용해 고형물이 있구나. 현탁 고형물이, 그죠? 있나 보구나.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캐리오버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보일러 하면 우리가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증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죠? 뜨거운 물이 나가거나. 근데 요게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고형물 있죠? 둘 다 현탁이나 용해 고형물이 같이 튀쳐나가는 거. 쉬운 말로 사람이 오바이트 하는 거.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 죽겠어요. 우르락 오바이트 하잖아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캐리오버는 보일러가 오바이트 하는 거구나. 뭔가 더러운 거, 찌꺼기, 고형물 같은 게 막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두 번째, 프라이밍, 포밍이 있는데, 포밍부터 설명합니다. 포밍은 크게 보면 캐리오버를 2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계식 캐리오버가 있고, 하나는 실리카의 선택적 캐리오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기계식, 이 문제에서는 기계식 캐리오버 2개가 나왔어요. 그 기계식 캐리오버를 2개로 나눠보니까 하나는 프라이밍이 있고 하나는 포밍이 있어. 그럼 선생님 둘 다 프라이밍에 대한 상세 내용이군요. 그렇지. 자, 그럼 포밍은 뭐냐? 폼 뭡니까? 폼. 거품. 선생님, 보일러 속의 유지류, 기름 아닙니까? 기름. 용해 고형물. 여기 있네. 용해 고형물. 부유물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죠? 드럼 수면에 드럼이 있으면 이 안에 보일러 수면에 거품이 발생하고, 그죠? 그 거품이 증가로 점점 거품이 많아져 가지고 드럼의 기실에 전체로 확대 꽉 찬 거지, 거품이. 그죠? 그 상태에서 수분에 혼입하여 캐리오버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오바이트 했네. 속이 불불 끓어. 뭐 거품 올라온다. 포밍. 포밍. 그건 왜 그래? 보일러 수의 문제로.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지 이제는 프라이밍. 그럼 선생님, 프라이밍은 뭡니까? 이상 증발 현상의 하나로 보일러 부하를 급증했을 때, 뭐 RPM 확 올렸을 때, 갑자기 부글부글 끓을 때, 이런 소리지.
보일러 수위가 너무 높아졌을 때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물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보일러에 청정제를 한꺼번에 다량 투입했을 때 보일러에 청정제라 그래서 그 거품 방지제라든지 산화 방지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 처리되어 있는 걸 보일러 수랑 같이 넣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넣는단 말이야.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 차에 보면 불스 원샷 넣잖아. 그것도 이제 한 병 넣어야지. 뭐 한 20병을 연달아서 넣으면 되겠냐고. 차가 가겠냐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보일러 청정제를 한꺼번에 다량을 투입했을 때 얼마 정도, 보일러 수를 이 정도 넣었을 때 청정제는 이 정도 넣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까지는 알 필요 없더라도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등에 있어서 보일러 속에 수면으로부터 격렬하게 증발하는 증기와 동반하여 보일러 수가 몰보라처럼 비상하여 가는 입자, 물방울이 되어 다량으로 날아오르며 막 끓는다는 거지.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 증기와 함께 보일러 밖으로 송출되는 현상이다. 오바이트네. 그죠? 이건 거품이 나서 오바이트 되는 거고, 그죠? 이거는 물 많이 먹어서 오바이트 되는 거네. 쉬운 말로 프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작동을 오류시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리오버 되는 게 프라이밍이고, 포밍은 뭐예요? 물 자체가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기름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물 자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품 나는 걸 포밍이라 그래. 이해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캐리오버 알았고요. 그죠? 포밍 알았고요. 프라이밍 알았네. 그죠? 요거 쓸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방지 대책 들어갑니다. 방지 대책 관련해서는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일러 수위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프라이밍 때문이야, 포밍 때문이야? 프라이밍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전자가 이렇게 주전자야, 여러분. 주전자입니다. 그래 안 보이지만 주전자예요.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요거를 팔팔팔팔 끓여. 팔팔팔팔 끓여. 그럼 물이 끓겠지? 그죠? 그럼 물이 요 정도 있을 때보다는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물이 주전자 밀어내고 막 물 사방 간데 튈 거 아니야. 팔팔팔팔 끓다 보면. 그죠? 프라이밍 된단 말이야. 프라이밍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죠. 그죠? 두 번째, 보일러수의 과도한 농축을 방지하기 위해. 농축하니까 갑자기 뭐 생각나? 농축되면 뭐 됩니까? 포밍 됩니다. 거품 생깁니다. 기억나죠? 적절한 블로우다운을 행한다. 선생님, 블로우다운은 또 뭡니까? 이거 뭐가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 그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보일러 수를 끓이고 식히고 하다 보면 농축이 된단 말이에요. 의도치 않더라도. 그래서 그 농축이 되는데, 보일러 수를 그러니까 보일러를 가동을 멈췄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콩고 왕자 조나단 있지. 걔가 그 녹차를 티백을 뜯어서 그냥 섞어서 먹더라고. 근데 그런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러가 팔팔팔 끓을 때 막 사방간데 이렇게 있다가 보일러가 딱 정지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가라앉겠죠. 이물질이 가라앉고, 그리고 농도가 진한 것들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그죠? 그래서 브로우다운 밸브가 요 아래에 있는 거야, 관이. 그죠? 그리고 요거를 살며시 이거 얘기해 주지 말고, 자, 브로우다운을 그래서 밸브를 열어가지고 물을 빼. 근데 그 위에 있는 깨끗한 보일러수를 빼는 거야? 밑에 있는 현탁한 보일러수를 빼는 거야? 밑에 있는 걸 빼겠죠. 그걸 블로우다운이라고 부르고, 이 블로우다운은 그러면 조금 응용해서 블로우다운 밸브를 확 열어가지고 콸콸콸콸 빠르게, 난 바쁘니까 열면 어떻게 돼요? 섞여버린다고. 그죠? 혹은 보일러가 방금 팔팔팔팔 끓는 와중에 블로우다운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다 섞여버리게. 그죠? 그럼 물 다 빼내야 돼. 쇠로 다 넣어야 되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동을 멈추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보일러 작동하기 직전에 블로우다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합니다. 그게 블로우다운이에요.
자, 세 번째, 유지분이나 불순물을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 선생님, 유지물이나 불순물이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게끔 한대요. 이거 포밍이야, 프라이밍이야? 포밍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빨대에다 놓고서는 푹 불어봐요. 그럼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다 그래서 막 거품이 막 생기진 않잖아. 근데 우유라든지 우유. 그죠? 이런 기름기, 유지분이 높은 액체에다가 거품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안 꺼져.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생크림 되겠어. 그래서 유지분이나 불순물이 많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포밍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리한 연소를 하지 않는다. RPM 확 올리는 거 프라이밍이야, 포밍이야? 프라이밍이죠. 그죠? 결국은 그래서 캐리오버 안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한 부하 변동 발생 요인을 제거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기수 분리기를 이용한다. 뭐 솔직히 5가지를 쓰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긴 하는데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많겠지. 근데 기수 분리기를 정답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방지 대책이긴 하니까 캐리오버 되더라도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기수 분리기인데,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증기가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는데, 이 증기에는 우리가 이제 용해 고용물이라든지 혹은 현탁 고용물이 증기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수 분리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밸브가 있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증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뜨거운 증기가 가면서 이런 식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일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식잖아.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현탁 고용물이나 이런 용해 고용물 중에 좀 이렇게 기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맺혀가지고 떨어져. 고이겠지. 여기 이만큼 고이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증기만 나가겠지. 그쵸? 증기만. 여기에 요 밸브를 딱 열면은 들어온 게 촤가괄. 요게 기수 분리기예요. 요게 끝까지 이게 없고 끝까지 이제 이런 기름기라든지 혹은 용해 고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터나 혹은 이제 터빈 같은 데에 닿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 나겠지. 그죠? 압력계라든지 이런 것도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수 분리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캐리오버를 방지한다라기보다는 캐리오버가 되더라도 고장나지 않게끔 정도 되는데, 뭐 아마도 7번 문제 쓰셔도 뭐 오답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2013년, 그렇지. 2013년에도 논술형 7번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보일러의 사고 원인과 주요 방호 장치 3가지를 쓰시오. 물론 이게 2013년도 기출에서는 아니지만 보일러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구나. 한번 볼게요. 좀 옛날이긴 하지, 그죠? 보면은 보일러의 사고 원인에는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죠. 보일러 과열, 그죠? 우리가 워터 해머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하지만은 보일러 과열, 압력 상승, 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은 부식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부식을 보면 보일러 수중에 불순물로 인한 용해 고용물, 그죠? 현탁 고용물. 수관이 부식된다, 녹슨다, 그죠? 급수 처리를 하지 않은 물을 사용했다, 혹은 급수에 해로운 불순물에 혼입이 됐다. 뭡니까? 우리가 급수를 하더라도 급수하는 물을 그냥 뭐 일반적인 수돗물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증류수를 쓴다든지 혹은 필터를 통과된 물을 쓴다든지, 그리고 뭐 보일러수를 넣으면서도 우리 청정제를 같이 넣잖아, 그죠? 산화방지제, 무슨 거품방지제 막 이런 거 섞어가지고 넣잖아,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넣어. 그래가지고 보일러 관이 부식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뭐 칼슘이 너무 높은 물을 사용해서 뭐 부식이 빨리 됐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일러 수중에 불순물로 인한 수관의 부식이 되면 수관만 부식되겠냐고. 그 위에 보면 압력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보일러 기실에만 그렇게 부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캐리오버가 일어나게 되고, 캐리오버가 일어나게 되면 각각의 보일러 부품들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압력계의 눈금을 잘못 읽거나, 이건 사람이 잘못 읽은 거지. 근데 옆에 보면 압력계가 그냥 고장나 버리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압력계가 이런 식으로 있어. 그죠? 압력계, 야, 이거 뭐 과열되는 것 같은데 압력계는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이걸
탁탁탁탁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두들겨 보잖아. 그러면 이제 눈금이 팽 이렇게 올라가지, 그죠? 그럼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압력계의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압력계가 제대로 안 보이거나 혹은 안전 밸브의 기능이 고장 나거나 안전장치가 고장 난다는 거지, 방호장치가, 그죠? 보일러의 압력 상승,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일러에 과열이 있겠죠. 본체 수관의 청소 불량, 청소를 해야 되나요? 그죠? 관수 부족 시 보일러 가동, 그죠? 관수가 좀 부족한데 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급수 펌프 및 수면계 등의 고장으로 드럼 내 물이 감소한다든지. 수면계를 보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수면계가 있어요. 수면계가 이렇게 생겼지. 이런 식으로 너트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구나라는 거를 보는 게 수면계예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변기물 내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 있죠. 이런 형태도 있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을 봤을 때 한 1년에 한 번씩 이 유리를 갈아줘야 되거든. 너트를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부터 풀고 요거부터 풀면 이게 유리 깨져요.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요거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유리도 갈아주고. 유리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수면계가 보고 도대체 물이 어디까지 차 있는 거야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눈금을 잘못 입거나 감시 부족 혹은 뭐 정비 부족 같은 걸로 압력이 상승할 수도 있고 과열이 될 수도 있고, 결국 과열이 압력 상승, 그죠? 그리고 보일러 부식, 왜 부식이 됩니까? 브로우다운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혹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수 처리된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요게 크게 보면 사고 원인 세 가지를 뽑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캐리오버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캐리오버 때문에 요게 되고 요게 돼서 요렇게 되고 요게 돼서 요렇게 돼서 결국은 보일러가 과열하다 못해 파열되는 경우가, 파단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요거를 이해하고, 물론 이 2013년도 푸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방지 대책을 다시 결론으로 가자면, 자, 1번 서론, 보일러 가동 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방지 대책에 써야 한다. 본론, 캐리오버는 뭐고, 포밍은 뭐고, 내용적으로 캐리오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이런 정도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보일러의 사고 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 자체가 어찌됐건 보일러 고장이야, 사고야? 사고잖아요, 사고. 보일러가 터져서 그 옆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인명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캐리오버 방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죠? 특히 캐리오버는 보일러의 과열과 보일러의 압력 상승, 보일러의 부식을 야기할 수도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보일러에 조작을 하는 작업자는 이러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캐리오버의 중요성을 인지하라는 소리예요. 각 방호장치가 정상적이고 제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설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도로 결론을 칩니다. 됐습니까? 제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논술형의 결론 파트를 이렇게 써드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쓰다 보면 다양하게 응용해서 쓸 수 있어야지 나중에 면접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차 이 내용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땐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라고 하다 보면 그걸 연습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 절대 좋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건 참고만 하시고, 뭐뭐해서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쓰는 거구나, 결론은. 이렇게 참고용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자, 7번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어 및 감속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 지침사항. 기어 및 감속기의 보수 시 유의사항 중 5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뜨거운 감자죠. 7번 문제. 2022년도에 이 7번 문제 때문에 합격률이 대폭 올라갔어요. 그죠?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기어 및 감속기의 보수 시 유의사항이 없어.
이거 뭡니까? 이 내용은 원래 코샤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코샤 가이드. 그러기 때문에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큐넷 쪽에서 이거를 썼던 못 썼던 7번 문제는 필수잖아요. 필수. 어디 갔어? 필수잖아요. 그죠? 전원 만점 처리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차를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25점을 줘버렸으니 35점만 더 맞으면 되잖아. 만약에 단답형을 다 맞췄어. 이런 분들은 뭐 논술에서 어느 정도 실수하더라도 기본 점수만 맞아도 합격이 됐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뭐 각설하고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어찌됐건 뭐 산업안전 보건 기준이 어쨌든 뭐 코샤 가이드가 어쨌든 선생님 저는 실무자가 아니라 코샤 가이드를 잘 모릅니다. 실무자분들은 실무에 도움되기 때문에 코샤 가이드 많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코샤 가이드까지 뭐 어떻게 다 찾아봅니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막상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어가 뭔지, 감속기가 뭔지, 그죠? 그러면은 기어, 뭐 감속기 안에 기어가 있으니까 뭐 기어 및 감속기, 그죠? 내용을 좀 보자면은 과부하 등의 발생이 되면, 부하에 견딜 수 있는 기어로 교체하거나 부하를 줄여줘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아니 과부하가 발생이 됐어. 야 이거 과부하인데 이 기어 이거 뭐 나가리 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하를 줄여주거나 기어를 부하에 견딜 수 있는 기어로 교체해 줘야겠지. 그죠?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감속기의 용량과 각 부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어 재료를 변경하게 되면 야 이거 기어 이거 저기 재료가 없는데 이거 사이즈 똑같은데 이걸로 바꾸자. 이러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그죠? 당연한 얘기고. 3번 용접이나 그라인딩.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감속기라든지 이런 거에 그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덮개가 이제 장시간 사용해서 이제 뭔가 이거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거나 해가지고 용접기 가져와 가지고 이거 좀 하다가 보면 열이 가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용접을 한 다음에 그라인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보수 작업은 기어 재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고온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죠? 용접하기 전에 야 이거 뭐 기아가 변형이 있겠는데 해가지고 그 사이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넣는다든지 해야겠지. 자, 4번 윤활유의 성분을 조정하거나 첨가제를 넣어 피팅, 용착, 부식 현상 등을 개선할 수는 있다. 개선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베어링과 분사 노즐 등에서 원활한 흐름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치하여라. 그죠? 우리가 이제 차량용 엔진 오일을 넣더라도, 그죠? 뭐 하이브리드용 엔진 오일이 따로 있고, 그죠? 휘발유용, 경유용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따로 있는 내용 자체가 그걸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치해야 된다. 검토해라.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뜻이고, 국부적인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치면 연마는 피닝, 용착, 피팅, 균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치면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부위의 과부하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제일 어렵겠다. 공부 안 해본 사람은. 그죠? 그러면은 모르더라도 어차피 이걸 순서대로 다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몇 가지만 쓰면 돼. 5가지만 쓰면 되죠. 건너뛰면 되죠. 그죠? 자, 6번째. 잔류응력 제거나 재료의 성질 개선을 위한 열 처리 시에는, 그죠? 응력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손이 일어나니까 장류유결 제거하거나 열 처리를 한단 말이야. 열 처리를 해가지고 뒤틀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열 처리할 때 뒤틀림이 발생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죠? 어디 뭐 기어나 이런 거 만들 때 기어의 기하학적 현상과 작은 틈새로 인하여 기어의 손상이 발생되면 손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그죠? 기어 하나 나가리 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엄격한 검사와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내용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코샤 가이드라 그래서 막 그 뭐야 코샤 가이드 이러지 않고 그냥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뻔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써놨네 정도만 생각하셔도 나중에 이걸 갔을 때 5가지
6가지, 7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봅니다. 자, 7번에 이것도 한번 들어줘야겠구나. 2013년도 옛날에 2013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기어 손상의 종류 5가지와 각각에 대한 손상 방지 대책을 기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보면은 마멸, 소성항복, 스코닝, 포면 피로, 버닝, 절손, 균열, 소입 균열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사항에 맞추어 기어에 이 부분을 열 처리해야 된다. 열 처리 후에 잔류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 아까 봤던 그거네. 그죠? 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기어에 우리가 이제 스코닝이라든지 버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스가 난다든지 혹은 이제 변색이 된다든지 혹은 기어가 이제 껍질이 벗겨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해 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8번. 자, 이제부터 이제 선택형 논술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선택형 논술형이기 때문에 8번과 9번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를 골라서 푸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아마 컨베이어를 고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9번 문제 고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컨베이어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나왔다. 그죠? 컨베이어 종류 5가지를 쓰요. 이거 못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자동화 관련돼서 로봇과 또 컨베이어 많이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번 봅니다. 1번 벨트 컨베이어가 있고, 롤러 컨베이어가 있고, 트롤리가 있고, 체인이 있고, 나사가 있고, 그 외에 공기 컨베이어나 유체 컨베이어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절차에 대한 고시 별표 2에 있다라고 나오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컨베이어 종류 5가지 혹은 6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걸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 걱정 안 하셔도 돼. 이 기본적으로 에듀피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듀피디에서 이제 이 기계 쪽으로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도전을 합니다. 응시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미 미션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드릴까 걱정 마. 자, 일단 봅니다. 벨트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거야, 벨트. 그죠? 이게 돌아가가지고 물건을 아래에서 위로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겠죠. 이동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25년 이상 전이었던 것 같아요. 30년은 안 되고 대학생 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느니라고 어디야 그 인천인가 부천 같은데 대원냉동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을라나? 대원냉동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컨베이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여기다 얼음을 싸. 얼음을. 그러면 이제 얼음 있죠. 각얼음 같은 거. 그걸 싸가지고 자동차 1톤 탑이나 1.5톤 탑차 1.5톤 탑차에 얼음을 싣고 막 그러는 거거든. 외노자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때. 요게 벨트로 컨베이어구나. 벨트 컨베이어 어렵지 않죠? 선생님, 그 롤러 컨베이어는 뭡니까? 롤러 컨베이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롤러로 된 거구나. 그렇지. 선생님, 근데 트롤리는 뭡니까? 트롤리는 요걸로 보면 좀 어려우니까 요걸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도축장 같은데, 소 도축장 같은데 가면은 소를 이런 식으로 매달아 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돈다고, 이렇게 이동된다고. 그죠? 요게 트롤리 컨베이어예요. 됐죠? 그리고 체인 컨베이어는 뭡니까? 보통은 우리가 벨트 엔드 혹은 벨트 오와 체인 컨베이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체인 컨베이어는 엄연히 요 재질이 달라. 선생님, 쇠네요. 금속류네요. 그렇지. 체인이니까 요게 에이프런이고 요게 버킷이에요. 됐죠? 각도가 일정 각도 이상 됐을 때 곡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거 이제 씻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따라올라서 계단 모양으로 바구니가 올라간다. 그래서 버킷이야, 버킷. 됐죠? 그리고 나사 컨베이어 보시면 딱 알겠지만 나사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육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동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시장 같은 데 가면 정육점에서 여기 고기 있으니까 좋다. 고기를 앞전지 한 근만 갈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좀 어디다 넣어가지고 돼지고기 갈아주세요. 그럼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이런데 돼지고기가 이제 껴서 이렇게 가. 그래서 이제 압착이 돼가지고 이게 밀려 나오지. 그게 나사 컨베이어. 뱅뱅 돌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외에 공기 컨베이어는 뭡니까?
관에다가 공기 고압을 싸가지고 공유라든지 이런 게 쫙 나가게끔 하는 게 공기 컨베이어고, 유체 컨베이어는 뭡니까? 딱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저 위에서 국수를 말아가지고, 국수를 이제 관에 이렇게 있으면은 국수를 물에 이렇게 띄워 놓잖아요. 쑥 내려오다 저 밑에 있는 사람, 이거 내 국수구나, 이게 탁 잡는다고. 그죠? 보신 적 있죠? 그게 유체 컨베이어입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물론 용어가 생소할 수는 있어요. 이 비전공자분들은 전공자분들은 빨리빨리 패스하고. 자, 넘어갑니다. 컨베이어 작업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안전보건기준규칙 별표 3 13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뭐 그대로 쓴다라기보다는 요거 아니더라도 쓸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법규 부분은 제가 필기 공부하면서 그냥 운 좋게 다 맞췄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원동기 및 풀리의 기능 이상 유무 봅니다. 어떤 건 원동기 같은 경우는 모터 달린 거, 돌리는 거. 풀리는 뭡니까? 그래서 원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어가 있어가지고 풀리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컨베이어가 돌죠. 그죠? 이게 잘 작동되는지, 모터를 돌렸는데 뭐가 이가 막 그드득 갈리진 않는지, 그죠? 뭐가 턱턱 걸리진 않는지, 뭐가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게 있지는 않은지, 기능의 이상 유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소리죠. 본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그죠? 두 번째,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 유무. 보통 울이라 그러지. 울이라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드라 생각하면 돼요. 울타리 할 때 그 울. 요런 그래, 요걸 보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컨베이어 이용할 때 보면 이렇게 곡선진 부분이 있어요. 각이 지거나 그럴 때 보면 물건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다가 여기서 톡 떨어지잖아요. 그죠? 무거운 물건 같은 거 떨어져서 사람 발등에 찌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물건이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 이탈이라 그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울을 설치합니다. 가드를 설치한다는 소리. 가드.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자, 넘어가서 여기 있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검색합니다.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작동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회전 말림이라든지 뭐 협착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또 특히 이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예전에 25년, 26년 그때도 거기서 외노자분들이랑 되게 장난을 많이 쳤었어. 되게 위험한데 그러다가 이제 뭐 뭔가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뭐 옷이 말려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급작스럽게 팍 끌 수 있어야 돼. 비상 라인 스탑 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네 번째,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를 봅니다. 선생님, 원동기 풀리 등은 이상 유무, 이건 작동되는지고 여기에 덮개가 잘 씌워져 있는지 울이 잘 있는지 요거를 이상 유무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하라.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컨베이어 작업 시 안전작업 수칙 5가지를 쓰시오. 안전보건 기준 규칙 86, 이건 87이에요. 87, 191부터 195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근데 요대로 쓰면 아마 만점이겠지만 요걸 모르더라도 당연히 위에 있는 내용을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덮개 등을 해체하고 작업하지 말아야 함.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이제 노동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업주가 노동 효율을 늘린다고 덮개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빵 관련된 거에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빵을 반죽하거나 이런 데에서 덮개를 씌우고 빵을 반죽하다가 덮개를 잠깐 열고 뭔가 설탕이라든지 혹은 이제 관련된 이 재료를 넣고 다시 덮개를 덮고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껐다 켰다 덮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게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이제 작업 효율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덮개 자체를 아예 분리가 되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어디다 이제 처박아놔. 덮개가 없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게 하다가 이게 잠깐 어지러우면 거의 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덮개 등을 해체하고 작업하지 말아야 함. 당연한 말 아닙니까? 두 번째, 작업 중 컨베이어를 타고 넘기 위해서 기계에 올라가지 않아.
이게 뭡니까? 이거를 왜 타고 넘어가요, 선생님? 있어.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일로 가야 돼. 일로 A 구역으로 가야 돼. 와서 저기 막걸리 한잔 하래. 그럼 마시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컨베이어 중에는 이게 높이가 굉장히 낮은 것도 있어요. 진짜 발목까지 오는 것들도 있거든. 잠깐 이렇게 뛰어넘으면 갈 수가 있어. 그럼 저 멀리 안 가고 사람이란 항상 그 게으름의 동물이기 때문에 펄짝 뛴다고. 그러다가 이제 발 낀다든지 협착 일어나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 운전 중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탑승하지 말 것. 단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의 컨베이어인 경우 추락, 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게 뭡니까? 선생님, 컨베이어 중에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에스컬레이터도 있겠지. 그죠? 그것도 컨베이어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내용에서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 이거 제외사항도 있지만 운전 중 컨베이어를 근로자에 탑승하지 말고. 이걸 타는 사람 있습니까? 난 실제로 보기도 했고 예전에는 이제 난 모르니까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 나도 여기에 사람을 눕혀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서는 막 이게 끈다고 막 와 이러면서 끈다고. 안 죽어 이러면서 큰일 납니다. 평생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게끔 지도를 해야겠죠. 자, 그렇지. 작동 스위치를 넣을 때는 미리 분명한 신호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컨베이어가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컨베이어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고 작동시키자마자 이 컨베이어가 작동이 되다 보면 저 끝에서 컨베이어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가 이게 딱 지지하고 있다가 빙 돌아서 이제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작동 스위치를 넣기 전에는 보통 이제 안전장치로 이렇게 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불도 돌고 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목소리라도 해야겠지. 지금 컨베이어 작동시킵니다 하고 작동을 시키라 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리고 5번 운전 상태에서는 벨트나 기계 부품을 청소하거나 점검하지 말 것. 그죠? 특히 보신 적 있을란가 모르겠네. 요게 이제 벨트가 쓰다 보면 뭐 더러워지고 뭐 기름도 묻고 뭐 하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점검하고 청소한다고 청소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청소포를 놔두고서는 이게 사람이 딱 잡고 이렇게 닦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 이걸 작동을 시키고 이게 대고 있는다고. 이렇게 대고 있는다고. 여기다 자동으로 돌 거 아니야. 그럼 청소가 될 거 아니야, 벨트에. 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걸레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말린다든지 회전 물린다든지 손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청소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마셔라. 운전 중에는 그러지 마셔라. 그리고 6번 컨베이어의 이동 속도를 임의로 변경 조작하지 말 것. 컨베이어 중에는 일부러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좀 내가 기계를 좀 잘 만지는데 이거 조작하면은 이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조작을 한다고. 이해되시죠? 특히 이제 컨베이어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어디 갔어? 바로 앞 시간에 배운 거 어디 갔어? 감속기, 기어 및 감속기. 감속기가 뭡니까? 속도를 감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일부 조작하거나 개조해가지고 속도를 증가시켜가지고 뭐 작업 효율을 제가 잘했죠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넘어가고 작업복을 단정히 할 것. 이것도 별개예요. 별개. 작업복을 단정히 할 것. 그렇죠.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리정돈을 항상 할 것. 안전난간도 설명할까? 안전난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쪽이 컨베이어 이쪽이 벽으로 막혀 있어. 여기 있는 직원이 A 구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업주가 계단을 설치해야겠죠.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계단을 설치하고 그 계단의 폭은 60cm는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전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016년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2016년에 컨베이어 안전장치 및
대충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수상의 유의사항을 기재하시오. 뭐 운전 중에 보수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죠? 감속기, 뭐 기어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어갈 것이고, 그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2016년도 기출은 아니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는 대충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사항.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항타기 나왔죠?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그죠? 선택 논술형이고, 요 항타기, 항발기는 뭐 최근에 문제가 좀 종종 나와요. 2021년도에도 문제가 나죠. 그죠? 정확히는 안전보건규칙 20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안전보건규칙이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이랑 뭔 말입니까? 이걸 줄여놓은 게 요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1번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그죠?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뭐예요? 무너짐 방지잖아. 그죠? 그래서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그러면 또 이제 누군가 물어, 선생님, 아웃트리거는 뭡니까? 받침은 받치는 건 같은데 아웃트리거 사진 가져왔나? 그죠?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이나 오거트레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발이 쭉 나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있죠? 그죠? 요게 아웃트리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어디 갔어? 여기에 그냥 이게 맨 땅에다가 이것만 설치하면은 안 되니까, 침을 못 받으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깔아라. 그게 깔목이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깔판, 철판으로 된 거 있죠? 그거를 깔아라. 어디 갔어? 깔아라. 그게 깔판입니다. 됐죠? 자, 2번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시설물에 항탁이나 항발기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시설물이 내력이 튼튼하고 안전하면 상관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에 항발기가 올라가. 근데 콘크리트가 센치가 2.5cm밖에 안 돼. 이래. 항탁이나 항발기 무게가 몇십 톤이잖아요. 그죠? 해머로 꽝꽝꽝 찍어야 되는데 항타기, 항발기 모르는 분들도 있으려나? 약간 생긴 게 크레인이랑 포크레인이랑 짬뽕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궤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낙하되는 해머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이게 쾅쾅쾅 박는 거야. 그걸 항탁이라 그러고, 반대로 박힌 걸 이제 꺼내는 거 있죠? 빼내는 거, 그걸 항발기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같은 기계예요.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 갔어? 2번 했고, 3번 아웃트리거 받침 등. 이제 우리가 아웃트리거 뭔지 알잖아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뭐 집안이 삐뚤어졌다든지 뭐 혹은 이제 뭐 경사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끄러질 염려가 있을 때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 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포병 있죠? 포병들이, 나는 포병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포병들이 뭐 이렇게 여기다 말뚝을 박더만,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뭐 설치해가지고 뭐를 쏘더만,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보통은 차로 이동하지, 궤도로 이동하지, 그죠?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갑자기 확 움직인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기껏 뭐 각도 다 세워놓고 평행 잡아놓고 작업을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제 작업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때 막 갑자기 이제 항탁이나 항발기가 움직여 버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레일 클램프, 이게 레일 딱 잡아두는 거, 레일 안 움직이게, 나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그죠? 그리고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며, 우리가 이제 항탁이나 항발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이제 버팀대나 버팀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로 안정시키고,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동, 그 위에 있는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걸로
고정시킬 것 같은 내용이고, 대신 이제 이게 6번, 7번 항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버팀대나 버팀줄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버팀줄은 3개로 뭐 간격이 일정해야 하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이 안 맞아가지고 2022년도 10월 달에 삭제가 됐어. 물론 이제 이 시험은 2022년도 몇 월에 봤지? 8월에 봤을 테니까 개정되기 전에 보기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강의 보고 이제 그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걸로 그냥 삭제된 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안에 버팀대와 버팀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요거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삭제된 것까지는 뭐 우리나라에 쓰는 항발기 항타기가 그 버팀줄이 3개 이상 있는 게 없어. 그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는데 괜히 그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좀 삭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어찌됐건 요것도 알려드려야지. 2021년도에는 그럼 뭐가 나왔습니까? 단답형으로 나왔는데 안전보건 기준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할 때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요거는 2021년도 기출해설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술형, 뭐 단답형을 할 때는 당연히 논술형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도 방금 봤지만은 단답형으로 나왔던 것들이 논술형이 나오기도 하고, 또 논술형에 나왔던 것들이 단답형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대상만 동일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단답형 공부하면서도 논술형을 공부하고, 논술형 공부하면서도 단답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넘어서 3차 시험 대비하는 분들도 선생님 3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대부분 3차 문제가 기술사랑 다르게 이 법규에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법상 뭐 안전 그 지도사의 산업안전 지도사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가 그 2차 논술형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를 공부하면서 3차를 입으로 읊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쉬운 말로 예전에 그 어떤 분이 4M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그걸 얘기를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무리 자기가 이제 기술사가 있든 뭐가 있든 뭐 현직자에 있든 간에 어차피 채점 항목 자체가 지도 능력을 보는 거 아닙니까, 면접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도 조금 해가면서 강의 보면서 같이 입으로 따라 읊고 그리고 결론 지는 연습도 그대로 김인호 강사가 읊어주는 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